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사실. 목표가 근육량, 체지방량이 되시면 안 돼요. 사실 무릎에 탁 쳐놓으면 무릎 관절에 반대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정상 맞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트레이너의 타입은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Q&A 영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어디죠? 리얼 핏짐. 리얼 핏짐입니다. 리얼 핏짐에 리얼 pit짐입니다. 인스타랑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Q&A 질문을 몇 가지 받았어요. 일단 유튜브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차텔님의 키는? 이라고 여쭤보셨는데 제 키는 165cm입니다. 선생님 아, 저 키요? 첫 틀림의 키를 물어봤는데. 이거 제 치부를 지금. 아, 치부라니. 네. 맨 처음에 서로의 첫인상. 말 잘해요. 우리 제일 처음에 조금 난감했어요? 난감했다기보단 그냥 사실 뭐 열정도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은 이게 뭐 일정 횟수를 이렇게 딱 끊어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차트리 같은 경우에는 딱 10회 처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손쉽게 될 수 있는데 과연 이 친구가 10회를 하는 운동을 하는 동안 계속 운동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 사실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50회 뭐 30회 이상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딱 목표를 가지고 뭐 몇 개월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해보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늠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운동을 열심히 할지 안 할지도 사실 잘 몰랐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좀 그냥 첫 인상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푸근했다. 아니 처음에는 그래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트레이닝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사실 뭐 그런 걱정은 별로 없었어. 너무 빼야 될 살이 많았죠. 근데 뭐 빼야 될 살이 많은데 사실 트레이너가 너무 굉장히 유능하고 너무 잘 가르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운동 수행자, 그러니까 회원의 의지가 없으면은 100점짜리, 한 200점짜리 선생님이 와도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본인의 문제지. 처음에는 사실은 나도 이렇게 네가 열심히 할 줄 몰랐지. 아니 나는 10회 끊은 거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10회 끊은 거지. 그치, 그럴 수 있지.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항상 근데 뭘 하든 한 번에 확 끊진 않아요. 제 성격이 신중해가지고. 저는 첫인상은 사실 카톡으로 처음 봤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그 카톡보다 너무 당황스러웠어. 그 카톡 부사 준비할까? 여기 띄워놓을게요. 띄워 놓을 거야? 진짜 식당 보내면서도 진짜 이 편집병이 보내는 거 너무 싫었어. 지금은 저도 이제 막 운동하고 이러니까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자기 넘치는 사진들에 대해서 좀 약간 방어력이 그치. 좀 낮았어. 항마력이 좀 딸릴 수 있지. 내 친구한테 아니 야 수련아 이런데 이거 정상 맞아. 너무 자기가 넘친다. 정상 맞아는 좀 그렇지 않나? 정상이지. 좀 당황스러웠던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그랬어. 이거 어릴 때니까. 이거 너무 이거 되게 어릴 때니까. 이건 어릴 때야. 지우던가 그런 거. 그래도 푸사보다는 이상 괜찮았다. 왜 98회를 처음부터 생각해 주셨는지 아니면은 계속 이어서 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진짜 피인 인간이라서 다음 달 계획도 잘 몰라요. 사실 내가 계획을 잘 안 하는 성격이라 내 다음 달 계획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10회씩 끊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끊기도 너무 부담스러웠고 제 재정 상황상 그래서 98회를 받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 그냥 계속 부족한 점이 보이고 욕심이 생기고 이래서 계속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는 엄청나게 핫바디가 될 거야 라는 목표로 사실 운동을 시작하진 않아요.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욕심이 생깁니다. 저희 첫 목표는 65kg밖에 안 됐어요. 체중. 근데 지금 목표 체중보다 거의 뭐 10kg 더 뺀 거 아니야? 10kg는 아니고 7kg. 최저 나갈 때 근접하잖아. 아닌데? 57.4인데? 그래, 거의 10kg지 그러면. 8kg 가물리면 심하냐? 정확한 사람. 알지. 유산소 하실 때 루틴이 궁금합니다. 인터벌이나 속도. 저는 보통 마이 마운틴? 그걸 많이 하는데 그게 땀이 잘 나요. 그게 제일 유튜브나 넷플릭스 볼 때 아주 좋아. 시간이 잘 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클라인 보통 20으로 하고 속도는 4.8에서 5 정도로 하고
만약에 좀 괜찮다 싶으면은 30으로 올리고 속도를 한 4.5로 낮추고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인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뛰지 말고 조금 빠르게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진행하면서 좋습니다. 유산소 그 정도면 괜찮은 거죠? 한 40분 정도 타. 근데- 40분에서 1시간? 사실은 근데 유산소 시간이 너무 길어져도 사실은 뭔가 이제 섭취량이 적은 상태에서 활동량이 너무 많아지면은 근육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줄일까요? 너? 근데 너는 충분히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섭취를 하잖아. 아닌데요? 뭘 아니야? 열 코치님 PT 아닐 때도 셔틀링 가끔 봐주시던데 눈길 가는 회원이라서 그냥 보통 성격이잖아요. 네, 사실 제가 좀 오지랖이 넓은 편이긴 한데 둘 다예요. 어쨌든 나한테 배웠으면은 나한테 배운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배운 대로 하질 않는다. 뭔가 가서 코칭을 하거나 이런 거는 사태리는 열심히 해서 더 조금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성격상 제 속이 좀 터져서 나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하면 이건 다시 가르쳐줘야겠다. 제가 사실 속이 터져서 하는 행동이면서 어쨌든 사태리는 용기 내서 가서 더 열심히 잘 가르쳐줬습니다. 한 달에 식단 비용 얼마나 드세요? 식단이 돈 더 드는 것 같은데 저만 기분 탓일까요? 그런데 2,000명 구독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사니까 밥은 사실 식비가 따로 안 들어요. 닭가슴살만 사면 되는데 닭가슴살도 한 끼에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니까 사실 식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지만 저는 이제 단백질바를 플렉스하고 요즘에 또 프로틴 바를 한 30만 원 정도씩. 네, 그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한 달에 40만 원 이상 안 쓰려고 하는. 그래. 근데 대신에 봐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뭐 치킨에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그건 안 하니까. 그래, 그런 걸 안 하니까. 배달 음식은 진짜 안 먹어요. 그 배달 음식도 안 먹고. 배달 음식은 진짜 안 먹어. 안 먹고 그거 대신에 단백질 바랑 그런 머드스코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다이어트 대체품 그런 걸 사서 창고에 쟁여놓는 것에 대한 행복감이 좀 많은 사람이라 식단만 따졌을 때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는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취를 하지 않아서 이럴 수 있는 거지 자취를 했으면 한 60만 원, 70만 원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닭가슴살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저는 소고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고기 비싸잖아요. 치킨을 먹는 거 맥주 그게 2만 얼마인데 단백질바 한 통이 2만 얼마예요. 근데 그걸로 12일의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하루에 하나씩.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배달 음식을 안 먹으니까. 운동 처음 할 때도 스쿼트 잘하셨나요? 스케이트 무게 치는 거 너무 부러워요. 해도 안 되는 1위. 스쿼트 못하는 저는 아마 여러분도 스쿼트를 못할 거예요. 저는 발목 가동성도 안 좋고 골반도 안 좋아서 잘 못합니다. 사실 유연하지가 않아서. 샤텔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무게를 되게 잘 다뤄요. 이게 동작 수행 자체가 사실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체 구조는 아니라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항상 일부러 조금 스쿼트 발판 같은 것도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발판 없이 하고 싶어요. 발판 나도 네가 발판 없이 하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발목 주변 그 정동 근육 이 앞쪽에 정강이 앞쪽 근육들도 좀 많이 풀어주고 발목 자꾸 풀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웨이트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스트레칭에 투자하는 시간도 좀 길어야 돼요. 웨이트는 이만큼 하면 스트레칭 요만큼 하잖아. 근데 요만큼 하면서 유연성이 좋아지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스쿼트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그래서 근데 확실히 힘은 좋아요. 그래서 레그 프레스 운동 질문이 있는데 다리를 펼 때 쭉 다 펴시던데 이게 무릎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덜 펴야 한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지 선생님이 어떠세요? 이게 이제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밀어내면서 무릎에 탁 쳐놓으면 무릎 관절에 반대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무릎에 좀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또 무릎 관절을 완전히 다 폈을 때랑 조금 덜 폈을 때랑 우리의 근육의 텐션이 좀 달라져요. 무릎을 끝까지 다 뻗었을 때 지렛대 원리로 이 관절을 가지고 이 자세가 유지가 되고 근육의 텐션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지도를 할 때 무릎 관절을 조금 덜 뻗고 운동을 진행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오히려 중량을 다룰 때는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무릎 그냥 다 뻗었다가 천천히 받아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실 뭔가 수행자의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서 사실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 무조건 다 핀다고 사실 관절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무조건 덜 핀다고 관절에 부담 전혀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릎을 탁 치는 동작은 관절에 안 좋다.
목표가 있으시다면 목표가 뭔지 궁금해요. 근육량이라든가 체지방률 몇 퍼 이런 거. 저는 사실 인바디 상의 목표는 다 이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운동은 아직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고립 운동도 어렵고 네거티브도 어렵고 자세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운동을 좀 더 잘하고 싶은 걸로 좀 목표를 바꿨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쭉 이어가면서 맛있는 거 잘 먹고 그만큼 운동하고 또 다시 식단하면서 또 운동을 좀 잘하고 싶어요. 운동 수행력을 좀 기르고 싶어요. 그게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가지 또 의견을 보태려고 하면은 우리가 목표가 근육량, 체지방량이 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제가 차태한테도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내가 운동 1년 차 때 근육량 뭐 25kg랑 운동 3년 차 때 근육량 25kg랑 몸이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는 이런 보디빌딩,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은 몸의 볼륨감이라든지 근육의 모양을 바꾸는 운동이어서 그 근육량이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신체적 한계에 어느 정도 도달해서 근육량을 이미 충분히 많이 갖고 나면은 더 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근육량, 체지방량이 목표가 되면은 내가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내 몸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이게 몸에 대한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목표로 두시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습니다. 커지려면 어떤 운동이 좋은지, 힙은 고중량이 중요하다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힙스러스도 있고 스쿼트도 있고 뭐 레그 킥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힙을 자꾸 괴롭혀주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고요. 고관절의 움직임만 가지고 힙에다가 자극을 주는 그런 운동들보다는 스쿼트처럼 복합관절 운동들이 사실은 조금 더 둔근의 개입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런지도 좋고 그래서 뭐 힙스러스 그러고 나서 스쿼트 이게 얼마만큼 깊게 앉아주느냐가 사실은 이제 둔근의 개입을 얼마만큼 더 이끌어낼 수 있냐기 때문에 짧게 앉으면은 무릎 앞쪽 무릎 근육들밖에 성장시키기에 조금 충분하지가 않아요. 둔근을 많이 사용을 하려면은 내 고관절, 내 엉덩이가 깊게 앉아줘야 그래 둔근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중량이 좋은 거예요. 저중량 고반복이 좋냐, 고중량 저반복이 좋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 얘네들은 따로 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고중량 저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저중량 고반복이 이미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근지구력이 있어야 고중량으로 저반복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은 근육을 충분히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엉덩이 커지는 거죠? 그럼요. 닭가슴살 추천 순위랑 프로틴바, 프로틴 쿠키 등 간식 추천 순위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나중에 한번 만들게요. 프로틴바, 뭐 프로틴 칩. 저는 사실은 먹어보지도 못한 건데 차텔 때문에 많이 먹어봤어요. 맛있잖아요. 맛있어. 그래서 디저트계, 다이어트용 디저트계. 사실 전문 유튜버라고 해도 이제 그게 무방할 정도로 다이어트 아직 못 먹은 게 많아서 근데 다이어트 식품 뭐 평론가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아. 열코치님한테 나에게 운동은 땡땡이다. 저는 그냥 습관. 그게 운동과 내 삶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운동은 어려워요. 계속 배워 나가야 하는 거고 즐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하면 서운한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 계속 배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너 쌤 지역이 어딘지 알 수 있나요? 너무 배우고 싶네요. 라는 질문이랑 열코치님 차트리 영상 보고 PT 가면 잘해주시나요? 이러는데 이쯤 돼서 홍보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근데 제가 또 이렇게 PT샵을 이제 열게 돼서 압구정에 맛있는 게 되게 많아. 렌디스 도넛 안 돼. 도산대로 25길 43 3층 우리 리얼 PT 인스타 여기 띄워놓을게요. 저 영상 보고 가면 잘해주세요. 이제 뭐 인스타 제 개인 인스타로 이제 DM 주시거나 그러면은 충분히 섭섭지 않게 제가 잘 또 영상 신이 또 저를 찾아주셔서 이렇게 운동을 배우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진행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저번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시 찍고 있어요. 저 하체를 맞춰서 몰골이 이렇고 이해는 해주십시오. PT 비용 왜 이렇게 비싼지 궁금합니다.
월세 때문인가요? 사실 저는 이제 2010년부터 트레이너 생활을 시작을 해서 PT 비용이 물가 상승률 대비 사실 상승이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 정도의 금액이었고. 근데 저는 1대1은 더 비싼 것 같아요. 피아노 레슨도 그렇고 그러니까 필라테스도 그렇고. 헬스, 이런 웨이트, 보디빌딩을 1대1로 과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 비싼 돈을 지불을 하고도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게끔 열심히 좀 레슨을 좀 하는 그런. 차틀님과 열코치님이 추천하는 단백질 쉐이크는 운동 후 먹고 싶지 않은데 근손실이 걱정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제 유당 불리증, 배가 아프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금액대가 있는 뭔가 이제 성분 자체가 더 많이 정제된 그런 것들을 사실 추천을 하고요. 저는 많이 추천드리는 건 이제 컴백. 그래서 뭔가 내가 더 적은 칼로리로 뭔가 더 순수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컴백 100% 웨이를 추천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분들이 뭔가 근육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내 우유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럼 그냥 컴백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원래는 너한테 얘기한 건 이제 100% 웨이지. 100% 웨이. 그치. 그게 당도 더 적고 칼로리도 더 적고. 근데 사실은 저는 프로틴 쉐이크보다 프로틴 쉐이크 먹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닭가슴살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해요. 식품으로 섭취해야 된다. 그건 부득이할 때 약간 부득이한 경우에 마시는데요, 쉐이크. 닭가슴살은 식사로 먹잖아.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는 뭔가 이제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거라든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확실히 흡수율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근육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뭔가 에너지를 섭취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럼 사실 쉐이크는 식사 대용이 되면 안 됩니다. 기회참 그래가지고 빠르게 흡수가 될 수 있는 단백질을 먹어야지 뭐 몸에 흡수가 더 잘 되고 근육의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한다. 그랬었는데 또 요즘은 사실은 뭐 그거나 식품이나 별 차이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틴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격한 운동을 마치고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더 빠른 보충을 하기 위해서 아까 꼭 1시간 뒤에 식사를 하는데요? 그치, 이게 어느 정도 제가 그냥 추천하는 방법은 힘들게 정말 웨이트를 한 다음에 쉐이크 다 끝나고 나서 뭐 유산소까지 다 끝나고 나서 쉐이크를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심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안정이 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사실 식사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그게 잘 안 섞이더라고요. 힘들어서? 아니 쉐이크가 그냥 그 컴뱃이 잘 안 섞여요, 제형이. 그리고 이게 되게 맛이 되게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초코맛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마이 프로틴을 좀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맛이 진짜 다양해요. 진짜 가격도 괜찮고 저렴하고. 나도 뭐 받았지, 그게 사람들한테 뭐 받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단백질바 맨날 이렇게 종류별로 사서 이렇게 쟁여놓는 거 좋아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운동 평생 할 건데 똑같은 초코만 먹기 좀 지겨우시면은 그런 거 좀 맛있어서 좋아요. 프로틴 쉐이크, 프로틴 뭐 칩, 프로틴 바, 저보다 얘가 더 전문가예요. 얘한테 물어봐야 돼. 저도 몰라요. 그냥 얘가 주는 거 갖다 주는 거 그냥 먹는 거라. 닭가슴살도 뭐 칠리 맛, 뭐 이번에 뭐 짜장면 짬뽕 맛, 뭐 이런. 저 닭가슴살도 그냥 맛있는 닭가슴살 그냥 하나만 골라서 먹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변태 같은 게 있어서 하나 맛있으면 그 질릴 때까지 먹거든요. 저 절대 안. 난 좀 그런 타입이야. 저는 한 끼를 그거 먹었으면 다른 닭가슴살 먹어요. 아니, 난 삼시세끼 똑같은 거 다 먹어도 돼. 난 절대 안 돼. 식사와 사료를 먹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 어떤 책에서 봤는데 갖춰지지 않고 그냥 끼니를 때우기 위한 그런 식사는 사료라고 보기에서 좋다. 나는 매일 사료를 먹습니다. 이 친구 지금 유튜브 채널에 뭔가 편법,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편법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 유튜브 시청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협력적인 관계가 됐어. 좋은 표본. 진짜요? 진짜로. 진짜 좋은 표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무너지더라도 그래도 자꾸 진짜 이 가이드라인에 딱 정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진 않잖아. 그럼 자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아예 무조건 강박을 갖고 다이어트 할 필요 없다. 그 근손실이 걱정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손실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손실을 걱정을 하지 말던가 잘 먹던가. 이거 다 타협점이 없어.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근손실이 걱정을 되면은 단백질을 먹어야지. 단백질 먹기 싫으면 근손실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답이 없습니다. 평생 한 곳만 운동할 수 있다면 하체 vs 상체. 하체. 저도 하체. 평생 상체 운동만 했어. 근데 상체가 점점 커져. 상체가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보디 빌딩이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나 허벅지가 26인치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하체 하면 좀 뿌듯해서 좋아요.
하체 운동하다 어침 제지 흘리고 막 어지럽고 이래야 하체 운동을 똑바로 하는 거란 말이야. 하체 운동은 그 전날부터 아 내일 하체라고 하면서 이 미간이 찌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체가 튼튼할수록 초콜릿을 많이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 그럼 그쵸. 그치. 하체 근육이 신체 중에서 가장 크고 근육 자체가 에너지 저장 탱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팔 운동 아무리 해도 다리만큼 안 두꺼워집니다. 얘는 면적 자체가 요건 거야 그냥. 근데 하체는 그냥 봐도 일반하잖아. 초콜릿 먹어도 된다. 하체 운동할 때는. 하체 운동할 때 당이 막 떨어지고 막 어지럽다. 그럼 초콜릿 먹어야지. 그쵸. 먹어야지. 프로틴바 직구 방법이랑 차텔님이 추천하는 프로틴바 매번 영상에 나온 거라 궁금했어요. 그리고 마른 비만이 근육량 키우는 것도 궁금합니다. 단백질 많이 먹고 중량 치는 거일까요? 요즘에는 되게 배송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 직구랑 아이프로틴, 아이허브 이렇게 이용하는데 통관번호만 받으면은 바로 그냥 그거 입력하고 배송도 진짜 빨라요. 막 일주일 이내에 다 오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딱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 추천하는 프로틴 바 그게 다 매력이 달라요. 그게 하루에 먹고 싶은 프로틴 바 오늘은 이게 먹고 싶다. 오늘은 이게 내일은 이게 먹고 싶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제가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제가 이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마른 비만이 근육량 키우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사실 근육을 제대로 괴롭히고 근육을 괴롭히면서 미세하게 근섬유가 찢어지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은 단백질을 충분히 잘 먹어주고 근데 항상 단백질도 한 번에 내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한 끼에 막 단백질 막 고기 막 한 끼에 막 한 근 600g씩 먹고 그러고 나서 쫄쫄 굶다가 저녁 때 뭐 한 100g 먹고 이러면 안 돼. 그랬으면 좋겠어. 저. 아 그러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나도. 아침에 엄청 먹고 오지. 아 그래 나도 그냥 한 번에 고기 1kg 먹고 그거 다 근육 되면은 저녁 때 안 먹었으면 좋겠어. 나도. 아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돼요. 배터리 충전할 때 아침에 딱 뽑아갖고 중간에 배터리 떨어지면은 다 떨어질 때쯤 다시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아침에 오랫동안 길게 충전했다고 길게 가는 거 아니잖아. 만땅 딱 되면은 거기서 더 충전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는 빵이나 과자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당 덩어리잖아. 당 지방 덩어리잖아. 그걸 먹으면 근육에 아니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도움이 안 되긴 하지만 근육 원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먹을 거면 난 먹으라고 하지. 근데 그건 네 근육이 절여서 도움 안 된다. 악영향은 아니잖아요. 악영향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너무 고칼로리를 먹으면은 오히려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근육 합성을 하고 있는 도중에 프레시 케이크를 먹는데요. 단백질은 섭취를 하고. 차라리 그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내가 티라미슈 케이크 다이어터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티라미슈 케이크를 먹었어. 티라미슈 얘도 제일 많이 했던 실수인데 티라미슈 케이크를 먹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다음 끼니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이걸 제대로 안 갖고 가. 그냥 쫄쫄 굶다가 그냥 갑자기 탄수화물 없이 그냥 단백질만 먹는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섭취를 하고 나서 걔네들을 소모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섭취 때문에 그 다음 끼니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탄수화물 단백질은 계속 그대로 깔고 가되 중간중간에 뭘 먹었으면 더 많이 움직여서 활동을 해야 된다. 소모를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를 한지 2주차 된 플랜입니다.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영상을 찾아보다가 뷰티템과 재미있게 수업하는 영상을 보고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10%이고 근육량은 적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헬스장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할 시간이 있는데 30분 유산소, 30분 웨이트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각각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루는 유산소 1시간, 다음 날은 웨이트 1시간 이렇게 격으로 하는 것이 더 빨리 체력 감량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PT 쌤 헬스장 개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30분 웨이트, 30분 유산소 이렇게 지금 운동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운동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게 없어요. 운동을 한 지 지금 2주 됐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지금처럼 30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운동이 근육통도 별로 없고 이런다고 하면 사실 운동 강도를 조금씩 더 늘려줘야 돼요. 이게 웨이트 시간을 40분, 유산소 20분으로 줄인다든지 1시간 정도 운동할 수 있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점점 뒤로 갈수록 웨이트 시간을 더 늘려줘야 돼요. 사실 유산소는 정말 격한 인터벌 같은 유산소 막 엄청 진짜 전력 질주 달리기가 아니고서는 근육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근육을 성장시켜야 기초대사량도 늘어나고 체지방도 더 빨리 연소가 되는 게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사실은 더 비중을 많이 둬야 됩니다. 샤텔린과 친해지게 된 계기. 친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친합니다. 별로 안 지금 친합니다. 1년째 지금 내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친해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차텔 언니랑 저랑 동갑.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언니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데 저랑 언니랑 동갑이어가지고 그래서 차텔도 그냥 제가 좀 큰 오빠처럼 조금 대해주고 그래서 저도 그냥 사실 좀 막내 동생 같은 얘가 사실 또 말도 되게 좀 잘 안 듣고 그리고 또 뭐랄까 뭔가 잘못했어. 내가 마스크를 얼굴 이렇게 다 눈까지 가리고 먹어야 돼?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야, 마스크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빨대 빨아먹냐? 어쨌든 그래서 되게 말 안 듣는데 이게 회원들도 보면은 학생들도 보면은 혼내면은 기죽는 타입이 있는데 기죽고 이렇게 시무룩 해야 돼. 얘는 혼내도 좀 이렇게 뭐요? 야 앞으로도 잘하면 되겠네 이런 타입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랄까 좀 애증의 관계 잘하면서도 아이씨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친해지고 해줘야 지속 가능하게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1년째 듣고 있습니다. PT쌤 선택할 때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작정 끊고 해보기는 비싸서 일단 체험을 해보세요. 체험. 체험? 일단 뭐 세미 PT라도 뭐 30분이라도 아니면 체험을 하고 싶다. 체험 없이 바로 등록했는데? 근데 너는 뽑기 운이 좋았던 거야. 무슨 운이 좋은데 안 좋았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니면은 최저 횟수로 끊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딜을 하는 거야. 내가 PT를 등록을 할 건데 일단은 내가 10회를 등록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거 PT 시스템 보면은 달 단위로 이제 이 성과를 나누기 때문에 달이 지나가기 전에 만약에 10회를 그러니까 10회를 등록하면은 뭐 회당 단가가 다를 수도 있지만 회당 단가가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회를 먼저 등록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 수업이 마음에 들고 선생님하고 나랑 조금 잘 맞는다 하면은 30회에서 지금 지불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더 등록을 하고 이 횟수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렇게 처음에 딜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에 들면은 세션을 조금 더 높게 갖고 가서 이제 단가를 낮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체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체험에서 어떤 걸 봐야 돼요? 체험을 하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트레이너의 타입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안 알려주는 거. 그냥 단순히 자세 보여주고 개수 세주고 그만 다음. 저는 항상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 운동을 왜 하고 있는지, 이 운동을 하면 어디가 도움이 되는 건지, 운동하는 것들을 영상을 좀 남겨달라. 내가 이걸 보고 복습을 하겠다. 영상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일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놓으면은 나쁜 기억이 남지 않는 PT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통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육통이 오래 갈 때는 사실은 그 부위 운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근육통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 부위 운동을 굉장히 저강도로 다시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몸에 조금 쌓여있는 그 근육통을 유발하는 젖선들도 많이 좀 분해가 되고 근육들의 길이 자체도 뭔가 타이트해져 있는 게 다시 좀 늘어나면서 그래서 좀 완화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프다고 안 쓰면 훨씬 더 오래 가니까 가볍게 유산소 운동 한다든지 그때 혈액순환을 좀 촉진해 주는 거. BCA 추천해주세요. 사실 저는 BCA 자체를 추천을 안 해요. 왜요? 나 먹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은품으로 받아가지고. 사은품으로 받아서 그런 거죠.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BCA 사서 먹으라고 적 있어? 사실 이 단백질, 프로틴 쉐이크는 그냥 운동 끝나고 한 번씩 먹으라고 하는데 쉐이크 안에 BCA라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편의점에서 바카사나 먹는 게 더 피로 회복되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사실은 BCA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히 추천을 하지는 않고 그래도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엑스텐드라는 BCA 이거 운동 후에 먹어야 돼요? 운동하면서 BCA 운동하면서 그냥 섭취해줘도 괜찮고 공복 웨이트 추천하나요? 저는 공복 웨이트 추천 안 합니다. 근손실 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섭취가 너무 한지 시간이 오래되고 나면은 내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들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에너지가 고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격한 뭔가 이제 웨이트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근육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분해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공복 웨이트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히려 그냥 오트밀하고 프로틴 그냥 파우더 같은 거 섞어서 그냥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게 먹더라도 차라리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운동을 하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그럼 운동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K93에게 추천하는 다이어트는? 평상시에 그냥 뭐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는 거 그러고 나서 일단 섭취량 근데 또 공부할 때는 또 포도당이 또 많이 필요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뇌 같은 경우에 또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 고3 때 많이 앉아있으면서 공부한다고 막 아이스크림, 막 초콜릿, 과자 이런 거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까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쓰는데 차텔 언니 영상 보면서 프로틴 칩 같은 걸로 대처를 최대한 많이 해주고
아무래도 섭취량을 줄이는 거. 우리가 활동량이 늘어날 수 없는 T93은 섭취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고3 화이팅! 파이팅! 체지방 줄일 수 있는 방법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빠져요. 도와주세요. 일단 체지방을 줄이려고 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섭취한 것보다 많이 움직이든지 말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거 약간 정책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이분은 네. 그러면은 내 몸이 정책이면은 사실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현미밥하고 닭가슴살 맨날 먹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 그러면은 이 현미밥을 고구마로 바꿔보는 거야. 고구마로 바꿨는데 고구마가 안 빠진다. 그럼 고구마를 단호박으로 바꿔보는 거야. 빵으로 바꾸면 안 돼요? 어? 빵으로 바꾸면 안 되지. 아, 지금 빨갛지 않은 소리 하지 마. 통밀빵 먹으면 다이어트 식품 아니냐? 그냥 밥 이만큼 때려 먹는 것보다는 다이어트 식품이지. 근데 물어보지도 마. 지금은 가치가 없어. 빵은 아니에요. 빵은 무조건 맞아요. 다이어트 아니야. 괜찮아요. 저 아니야. 빵 뺐어요. 아,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어디 조금 먹고 뺐다. 아, 너 근데 언제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 빵 먹으면서 뺐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빵도 먹고 닭가슴살도 먹고 프로틴도 먹고 운동을 하루에 2-3시간씩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 빵 먹고 뺐어요. 이러면은 안 되긴 하지. 아니 안 근데 제 말 뜻 다 이해하시죠? 틀리면 앞으로의 피치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왕복 3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주는 아마 못 가더라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와서 PT를 받을 예정이라 네. 그래서 오늘도 와가지고 이제 아침 운동을 하고, 저도 사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조건 일로 와서 나랑 같이 운동하자 이렇게 사실은 저도 말을 할 수 있는 빨리 그런 소리가 2호점 제 집과 가까운 데 차려주시길 저는 제가 맞아요. 열심히 분발을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독자 2,000명 기념으로 Q&A는 끝났고 리얼피찜 많이 사랑해주세요. 리얼피찜 강남구 주객전도가 된 기분인데 여러분 채널의 중요한 짝짝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아, 저는 그냥 잠깐 찬조 출연 정도. 닭도정이라 맛있는 게 참 맛있어요. 힘들어. 저 앞에 꽈배기집 봤어? 네. 꽈배기 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아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야, 사진 너무 잘 나왔어. 그냥 한 월정해? 좀 멀리서 찍어야겠다. 아, 여기 활짝 웃으면 안 된다고. 아, 됐어 지금. 보토스 맞았어요? 아, 보톡스는 안 맞았지. 보토스 한 번. 사실 주촬영입니다. 지난번에 찍었던 그런 표정이랑 얼굴이 사실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각보다 눈두덩이가 되게 많이 부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근데 제가 오늘 파운데이션 발랐다면서요? 어? 파운데이션.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야, 선크림. 웃지 마요, 웃지 마요. 기사는 사실 저 적어놨어요. 어머, 어떡해. 변태 같아. 그게 무섭게 하지 말라.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제 이상형은 일단 베이비 페이스에 베이비 페이스? 베이비 페이스에 네. 가슴 엉덩이는 외국 언니, 진짜. 뼈대는 동양인 뼈대, 야리야리한 뼈대, 손목 벌리고 가들고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이게 제 이상형입니다. 진짜 이상형이다, 그래, 이상형. 이상형, 진짜 이상형이야. 아니, 외모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여자. 네? 사랑스러운 여자. 좀 러블리한. 러블리야? 좀 막이 차갑고 그런 것들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그런 사랑스러운 기운을 품어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네.